여기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입니다. 천장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세련된 옷차림의 남녀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 진수와 며느리 혜정은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대리석 바닥부터 수입 가구까지 성공한 젊은 부부의 삶을 과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집들이 현장이죠. 혜정은 자신의 명품 드레스를 뽐내며 우아하게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흥겨운 클래식 음악 사이로 뜬금없는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배달 올 것도 없는데 누구일까요? 혜정은 우아한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향합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육중한 현관문이 젖혀지는 순간 혜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화려한 파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청객이었으니까요.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몸빼 바지에 바칠하다 그대로 온 듯 흡투성이인 운동화.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맺힌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는데 그 안에서는 흙 묻은 쑥과 봄동이 비죽 튀어나와 있네요. 현관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비릿한 풀 냄새의 혜정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 밤에 웬일이세요? 우리 오늘 중요한 손님들 와서 집들이 중인 거 모르셨어요?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의 말수는 주눅이 든 듯 어깨를 움츠립니다. 아들네 집들이라는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아픈 허리를 두드려가며 하루 종일 캔 나물들인데 말이죠. 말순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비닐봉지를 내밉니다. 아니, 오늘 너희 집들이 한다길래 진수 좋아하는 쑥국 좀 끓여주려고 가져왔지. 하지만 혜정은 그 정성스러운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실에 있는 친구들이 혹여나 이 촌스러운 시어머니를 볼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죠. 혜정은 말순의 등 떠밀어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창고방으로 급히 밀어 넣습니다. 마치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부끄러운 짐짝을 치우는 것처럼 다급하고 거친 손길입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 계세요. 손님들 가실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보면 저 망신당한다고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들 진수가 와인잔을 들고 현관 쪽으로 다가옵니다.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그의 표정 역시 혜정과 다를 바가 없네요. 진수는 흙 묻은 말순의 운동화를 신발장 깊숙이 발로 차 넣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습니다. 아 엄마, 제발 좀. 분위기 깨지게 그 꼴이 뭐야? 택배로 보내지 굳이 찾아와서는. 쾅 하고 방문이 닫힙니다. 화려한 거실의 불빛은 차단되고 말수는 어두컴컴한 창고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시 누구야? 그냥 일해주시는 분이야 라는 며느리의 거짓말과 함께 하하호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수는 쭈그리고 앉아 품에 안은 검은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립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옛말이 오늘따라 참 서글프고 쓰라리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창고방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말순씨 목이 너무 타들어갑니다.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자식들의 냉대에 속이 타서인지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말순씨는 물 한 모금 마시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결국 갈증을 참지 못한 말순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 옷을 입은 손님들 틈에서 말순씨의 행색은 더욱 도드라져 보이네요. 그때 며느리 혜정의 친구 중 한 명이 말순씨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습니다. 어머 혜정아, 저분은 누구셔? 새로 오신 도우미 이모님인가 봐? 근데 옷차림이 좀 독특하시네. 친구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말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설마 낳아준 시어머니를 남이라고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혜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아응. 시골에서 잠깐 일 도와주러 오신 분이야. 신경 쓰지 마. 아주머니. 물 드셨으면 얼른 들어가서 일 보세요. 말순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아들 집들이에 와서 졸지에 시골에서 온 파출부 취급을 받다니요. 억장이 무너지지만 여기서 내가 시엄이다. 라고 소리치면 아들 체면이 구겨질까봐. 말순 씨는 꾹 입을 다뭅니다. 아들 진수라도 나서주길 바랐지만 진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고 와인 잔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어미가 남 취급을 받는데도 모른 척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남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말순 씨는 황급히 부엌으로 몸을 숨깁니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더러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평생 일만 하고 산 말순 씨, 그 어수선한 꼴을 보니 본능적으로 고무장갑을 낍니다. 내 신세가 처량해도 자식 놈 고생하는 건 못 보겠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거친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는데 혜정이 쪼르르 달려와 말순 씨의 등 뒤에 대고 날카롭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냄새 나니까 제발 손님들 갈 때까지 부엌 구석에서 나오지 마세요. 친구들 비위 상한다고요. 알겠어요? 비수 같은 며느리의 말에 말순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냄새라니요. 새벽부터 자식 먹이려고 흙바닥을 기어 다니며 캔 속 향기일 텐데 말이죠. 말순 씨는 흐르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묵묵히 그릇만 닦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그녀의 흐느낌이 묻혀버리는 슬픈 밤입니다. 왁자지껄하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 감돕니다. 진수와 혜정은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네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말순 씨가 쭈뼛거리며 거실로 나옵니다. 이제라도 아들과 따뜻한 눈 맞춤 한번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진수는 기다렸다는 듯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던져 놓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말순 씨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엄마 긴 말 안 할게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말순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봅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글귀가 비수처럼 눈에 박힙니다. 재산 상속 포기 및 부양 의무 면제 각서. 글을 읽는 말순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 키운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겠다는 것도 모자라 있는 재산마저 미리 내놓으라는 강도 같은 문서라니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진수는 뻔뻔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엄마 시골에 있는 집이랑 밭 그거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팔아서 우리 아파트 대출금 좀 갚아주세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옆에 있던 혜정도 거들고 나섭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그 넓은 땅 관리도 못하시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요양원으로 가세요. 요즘 시설 참 좋대요. 말순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남편 먼저 보내고 진수 대학 등록금 대느라 시장 바닥에서 짓밟히며 지켜낸 피와 땀이 서린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늙고 쓸모없어지니 그 땅만 뺏어서 요양원으로 쫓아내려 하네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해서 공부시키고 장가 보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순 씨의 울먹임에 진수는 인상을 팍 쓰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또 그 소리. 지겨운 레퍼토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지금 자식 죽는 꼴 보겠다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건 너무나 잔인합니다. 말순 씨는 눈앞에 아들이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밤, 말순 씨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아들의 고함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순 씨의 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네요. 말순 씨는 주머니에서 테이프로 칭칭 감은 낡은 폴더폰을 꺼냅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골동품 같은 전화기죠. 진수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냐며 인상을 찌푸리지만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엽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소리가 꽤 커서 조용한 거실에 있는 모두의 귀에 그 목소리가 똑똑히 들립니다. 김말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남 테헤란로 빌딩 매매 계약건으로 김 변호사 도착했습니다. 지금 댁에 안 계시던데 어디십니까? 순간 진수와 혜정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회장님? 강남 빌딩?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합니다. 낡은 몸빼 바지를 입은 시골 노인네에게 가당키나 한 호칭인가요? 하지만 말순 씨의 반응은 침착하기 그지없습니다.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단단한 목소리로 답하네요. 아, 김 변호사요. 나 지금 아들 놈집에 와 있어요. 주소 찍어줄 테니 그리로 오라고 해요. 전화를 끄는 말순 씨를 보며 진수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기가 차다는 표정이죠. 엄마 이제 노망까지 나셨어요? 무슨 회장님 타령이에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미쳐. 진수는 엄마가 충격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며 혀를 찹니다. 혜정 역시 비웃음을 흘리며 어머니 연기 그만하시고 도장이나 찍으세요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말순 씨는 그런 자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곧 닥쳐올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아주 정중하고 길게 울리는 소리네요. 진수가 투덜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하러 갑니다. 화면을 본 진수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과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그들은 진수와 혜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구석에 서 있는 말순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차게 인사합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들 내외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턱이 빠질 지경입니다. 꼬질꼬질한 시어머니 앞에서 깍듯하게 고개를 숙인 엘리트 변호사들. 도대체 이 좁은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장님이라니. 당신들 누구야? 진수가 더듬거리며 묻지만 변호사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가죽 냄새가 폴폴 나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번쩍입니다. 강남 테헤란로 XX 빌딩 등기권리증 주식 보유 현황 증명서. 진수와 혜정의 시선이 그 글자에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김말순 회장님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산의 김 변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강남의 15층 빌딩 2채와 다수의 상가, 그리고 유망 벤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자산 규모 500억 원대의 자산가이십니다. 500억. 그 비현실적인 숫자에 거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진수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립니다.
혜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마네요. 변호사는 한술 더 떠 말순 씨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근검 전략하시며 남몰래 기부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셨고요. 사실 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샀던 시골 땅이 개발되면서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안목으로 투자에 성공해 거부가 되었죠. 하지만 자식들이 돈의 맛에 취해 망가질까 두려워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폐지를 줍는 척하며 그들의 본성을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말순 씨는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엽니다. 아까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타박했던 그 봉지입니다. 시들한 쑥과 나무를 걷어내자 그 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려 5천만 원. 벽돌만 한 현금 뭉치가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립니다. 원래는 오늘 너희 대출금 급한 불 꺼주려고 가져온 돈이다. 쑥 해서 번 돈이라고 거짓말하고 주려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구나. 말순 씨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갑습니다. 현금 다발을 바라보는 진수와 혜정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머니를 구박하고 쫓아내려 했던 그 검은 봉지가 사실은 구세주였다니. 후회와 탐욕이 뒤섞인 그들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말순 씨는 싸늘한 눈으로 자식들을 노려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건지 아니면 돈 냄새를 맡는 본능이 탁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500억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며느리 혜정의 태도가 빛의 속도로 돌변하네요. 그녀는 신고 있던 명품 슬리퍼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창고방에 가두고 냄새 난다며 코를 막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혜정은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릎걸음으로 말순 씨에게 기어옵니다. 어머니, 아이고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이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혜정이 말순 씨의 흙 묻은 몸빼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가짜 울음이지만 목소리만큼은 효부나셨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애절하네요. 아들 진수라고 다를까요? 그 역시 노망난 노인네 취급하던 엄마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립니다. 엄마. 아니 회장님. 제가 대출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헛소리를 했어요. 진심 아닌 거 아시죠? 저희가 앞으로 여왕님처럼 모실게요. 아들은 말순 씨의 손을 잡으려 애쓰며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척 연기합니다. 그들의 눈은 말순 씨의 얼굴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현금 다발과 빌딩 문서에 고정되어 있네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이 참으로 역겹고 추합니다. 말순 씨는 벌레라도 닿은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그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비켜라. 내 돈이 탐나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잖니. 아까 손님들 앞에서 나보고 파출부라며?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말순 씨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진수가 강제로 들이밀었던 부양 의무 면제 각서를 다시 집어듭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겠다고 만든 그 비정한 문서 말이죠. 말순 씨는 주저없이 그 서류에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쾅 하고 찍어버립니다. 자 이제 됐다. 너희가 원한 대로 법적으로 우린 이제 남이다. 부양할 필요도 없고 유산 받을 자격도 없다.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거니 10원 한 장 기대하지 마라. 청천벽력 같은 말순 씨의 선언에 진수와 혜정은 입을 쩍 벌리고 굳어버립니다. 돈벼락 맞을 꿈에 부풀었다가 진짜 날벼락을 맞은 꼴이네요.
사색이 된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말순 씨의 눈빛에는 더 이상 모성애라는 온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복을 발로 차버린 자식들의 최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식들의 애원에도 말순 씨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집의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는 듯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네요. 현관으로 향하던 말순 씨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진수는 혹시나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셨나 싶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쳐듭니다. 하지만 말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은 폭탄 선언입니다. 참 진수야. 너 요즘 회사 운영 어렵다고 했지? 사무실 월세 밀려서 쫓겨날 판이라고 징징거렸잖아. 진수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순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번에 내 사무실 있는 그 강남 빌딩 건물주 바뀐 건 알고 있냐? 불길한 예감에 진수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입을 때려는 순간 말순 씨가 쐐기를 박습니다. 그 건물 내가 샀다. 쿵. 진수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벼락이 떨어진 것 같네요. 자신이 매일같이 굽신거려야 할 새로운 건물주가 바로 방금 전까지 자기가 구박하고 내쫓으려던 어머니라니요. 말순 씨는 넋이 나간 아들에게 아주 침착하고 또렷하게 통보합니다. 내일부터 임대료 3배로 올릴 거다. 꼬우면 방 빼라. 아, 보증금은 내가 밀린 월세랑 퉁치면 한 푼도 안 남겠구나. 사업장마저 잃게 생긴 진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엄마. 아니 회장님. 제발요. 그러면 저희 길바닥에 나앉아요. 라고 울부짖지만 소용없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혜정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와 함께 뒷목을 잡고 소파 위로 쓰러지는 신용을 합니다. 기절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말순 씨는 쓰러진 며느리와 주저앉은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봅니다. 길바닥? 너희가 나한테 가라고 했던 요양원보다는 낫겠지. 잘 살아봐라. 말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엽니다.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말순 씨를 에워싸고 호위하며 나갑니다. 텅 빈 거실에는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와 통곡 소리만 메아리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을 뻔했던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보다 더 짜릿할 순 없겠죠. 닫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순 씨의 당당한 구두 굽소리가 왠지 모르게 경쾌하게 들리는 밤입니다. 며칠 후 여기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5성급 호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창가 자리에 세련된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네요. 뽀얗게 화장을 하고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는 그분 바로 말순 씨입니다. 며칠 전 흑투성이 몸빼 바지를 입고 쫓겨나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그녀의 곁에는 마음 맞는 실버타운 친구들이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 접시 대신 사회복지재단 기부 협약서가 놓여 있네요. 말순 씨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엉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니 세상에 빛이 되는 곳에 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식 농사는 흉작이었어도 내 인생 농사는 이제부터 대풍년이야. 말순 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호텔 라운지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식 걱정으로 인한 그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흐를 뿐이죠. 화면이 휙 바뀌고 이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지하 단칸방입니다. 쫓겨난 아들 진수와 며느리 혜정의 짐 가방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네요. 두 사람은 쭈그리고 앉아 불어 터진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혜정이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아, 짜증나. 당신이 그때 엄마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도 우리가 500억 놓칠 일은 없었잖아.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진수도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웃기고 있네. 파출부 취급하고 창고에 가둔 건 너잖아. 내가 부축이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서로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미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죠. 그들의 비참한 울음소리는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새어나오지도 못하고 지하 방에 갇혀버립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어 햇살이 부서지는 푸른 해안도로가 펼쳐집니다. 뚜껑이 열린 빨간색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시원하게 질주하고 있네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바로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말순 씨입니다. 바닷바람에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녀는 엑셀을 힘껏 밟습니다. 야호. 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말순 씨의 환호성이 파도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터져 나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자유를 찾은 70세 청춘, 말순 씨의 앞날엔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네요.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결말과 함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